안녕하세요. 자료해석 만점 책 같이 보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될 고신혜의 류준상입니다. 자, 같이 여러분 자료해석을 보게 될 텐데요. 일단 자료해석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들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해석이라고 하면 여러분, 저는 단순하게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단순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려울 수밖에 없냐면 커다란 지문과 혹은 뭐 그래프나 어떤 커다란 표야 아주 지저분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뭐 숫자들 난무되어 있고 이제 대부분의 그런 유형 어떤 보면 자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하라는 걸 원하는 거죠. 해석을 했는데 또 그것도 어려운 게 뭐냐면 보기가 1, 2, 3, 4, 5번에서 또 한 문제 한 보기당 어찌 보면 나한테 계산을 엄청나게 강요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면을 이해하는 걸 엄청나게 강요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보기 5개, 선지가 5개면 5개에서 전부 다 요구하는 문제도 간혹가다 등장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요 복합체예요. 그냥 어려운 문제가 섞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더 어려운 거는 한 문제를 대부분 이제 1분 내에 풀어야 되는 NCS 특성상 보통 문제를 1분 내에 풀기가 어렵거든요. 자료해석 문제는요. 그래서 웬만하면 1분 20초, 1분 30초씩 소비가 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응용수리 쪽에서 조금 더 많이 땡겨와서 시간을 많이 땡겨와서 이쪽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 어찌 보면 1분 내에 풀기도 버거운 그런 유형들만 잔뜩 있는 게 자료해석입니다. 그래서 자료해석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시간의 압박, 문제의 압박, 계산의 압박 뭐 별거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자료해석 파트는 여러분 공부를 진짜 철저하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저는요 이제 NCS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 문제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봐왔던 사람인데 자료해석 파트는요 항상 문제를 볼 때마다 새로워요. 왜냐하면 도표 자체가 새로워요. 그래서 도표에서 나타나는 어떤 뭐 특징들 이런 거 죄다 다릅니다. 문제 유형이. 그래서 이 문제 하나를 마스터했다고 해서 또 다시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자료해석을 잘 할 수 있겠느냐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거를 철저하게 해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자료해석의 기본을 철저하게 해놓으면 유형이 어떻게 바뀌든 표가 어떻게 바뀌든 내용이 어떻게 바뀌든 보기가 뭐라고 난리를 피든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건 조금 거짓말일 수는 있어요. 조금씩은 영향을 받겠지만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본기를 단단하게 한다. 그래서 어떤 유형이 등장하도 어떤 문제가 등장해도 내가 쫄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접근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느끼시길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냐면 문제는 어렵지만 내가 그 가운데 풀어야 될 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풀지 않아야 될 문제를 풀지 않았다. 그 선으로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을 원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겠지만 내가 이 문제를 1분 내에 풀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 문제를 1분 내에 못 풀겠다. 이걸 결정하는 게 이 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끝내버리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걸 1분 내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책을 끝내고 어떤 문제를 딱 보자마자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이 막 총동원돼서 구르르 가서 이거 1분 내에 풀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거를 여러분이 O or X를 결정하는 그 실력까지가 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1분이 넘어갈 것 같아요. 이 문제는 1분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시험장 가서 절대로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완전히 팍 미끄러지지 않는 한은 떨어질 리는 없습니다. 이해됐나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 딱 보자마자 한 2, 3초 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딱 보자마자 이 문제는 내가 1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구나, 1분 내에 풀 수 없는 문제구나 결정이 나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실력이 많이 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이 책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뭘 하냐면요. 어차피 NCS 이 모든 시험들은요,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 싸움에서 여러분이 한마디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한 높은 고지에 일단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걸 잘하면. 그래서 책을 완성할수록 책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이거 한 권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책을 계속 보면 볼수록 이게 점점점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건 빨리 풀 거고 내가 모르는 건 못 늦게 풀거든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1분 내에 풀 거고 내가 모르는 건 1분 더 걸릴 거거든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보기를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팁을 사용할 수 있으면 훨씬 빨리 풀 테고 아니면 못 풀 거거든요. 그걸 빨리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먼저 접근하는 겁니다. 막 먼저 풀고 이건 내가 안 될 것 같아 넘어가고 막 풀고 넘어가고 막 풀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끝에까지 갔다가 시험의 끝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덤비는 겁니다. 빈칸을.
그게 가장 중요한 패턴이에요. 그거는 어떤 시험이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시험장에서 패턴은 1번부터 30번까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4번 풀고 30번까지 푸는 그 사람은 통과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물론 공부 잘한 사람, 많이 한 사람들은 통과할 겁니다. 이렇게 풀어도요. 대다수의 통과하는 사람 학생들은요. 1번 풀고 2번 좀 오래 걸 것 같아. 넘겨. 3번 오래 걸 것 같아. 넘겨. 4번 괜찮아. 덤벼. 5번 덤벼. 6번 넘겨. 7번 넘겨.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풀 문제와 풀지 말아야 될 문제를 빨리 선택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거예요, 여러분. 말은 어렵게 많이 블라블라 말이 했지만 여러분이 이 책을 끝내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나 이건 풀 수 있을 것 같아. 1분 내에. 덤벼. 이거랑 이거 조금 냄새가 이상해. 약간 향기가 이상해.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런 문제를 구별하는 거. 그게 어찌 보면 이 책의 목적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찌든 간에 여러분의 경험치를 늘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책을 보시기 바라고 이 책을 보면서요. 가장 중요한 기본을 많이 익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일단 문제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왜 자꾸 이만하지? 이 사람이 왜 자꾸 이거 잔소리처럼 하는 것 같지? 라고 느껴지는 게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거 가져가세요. 제가 이제 중요한 것들은요. 저도 이제 머릿속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만약 1부터 100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1이 1등이고 100이 100등이라고 만약에 가정해봐요. 그러면 저는 1을 굉장히 강조해야 되겠죠. 제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게 1이라면 1을 굉장히 강조하겠지만 이제 3을 설명하다가 5를 설명하다가 다시 한번 또 1이 막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높은 순위가 막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자꾸 이 소리를 할까? 그러면 제 머릿속에 그게 1, 2, 3 이런 순위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잔소리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일단 알아두자. 그게 여러분 목적이 돼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 강의에서는요. 강의가 여러분한테 필요한 이유는 남이 한 경험을 여러분이 가져가기 위한 방향, 어찌 보면 방법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NCS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일단은 거의 모든 문제 다 풀어봤거든요. NCS 문제는요. 그럼 이제 모든 문제를 풀어봤던 이 사람의 경험을 여러분은 그렇게 경험을 못 해봤을 테지만 내 거를 제 걸 가져가는 겁니다. 물론 저 안에서 이렇게 한번 돌고 돌아서 이렇게 좀 정제된 것도 있을 거고 저만의 어찌 보면 좀 독특한 생각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그 가운데도 여러분이 가져갈 게 있으면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업 방향은요. 여러분이 뺏어가는 거. 그러니까 제 강의에 제 어찌 보면 지식을 제가 알려드리는 어떤 전달 그거를 다 여러분 걸로 가져가는 걸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잔소리하는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잔소리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블라블라 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이렇게 쏙쏙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가 어차피 저도 좀 인간인지라 저도 쓸데없는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간혹 가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제가 끝에 여러분 이건 좀 버리세요. 이런 식으로라도 말은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필요한 것도 있으면 쏙쏙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파트고요. 자료 해석의 완전 기초 지식입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의 개념이라는 표현으로 좀 적혀져 있는데 어떤 거냐 이거예요. 뻔짜의 말인데요. 이건 블라블라 말이에요. 자료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다양한 것들로서 블라블라 좋은 말들 나오겠죠. 여러분한테 이걸 외우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끝. 네. 자료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냥 어떤 도표, 표, 어떤 글, 이런 것, 그런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 개가 있다. 이런 거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료 해석이란 말 그대로죠. 주어져 있는 그 복잡한 어떤 자료를 내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 문제 푸는 거랑 이거랑은 좀 달라요.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문제에 깊이 들어가서 푸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자료 해석이라는 파트는요. 말은 좋은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걸요. 내가 여기에 고심하고 내 모든 생각을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는 문제 풀기 바쁜데. 그래서 이거는요.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깊이 볼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여러분도 이미 다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들이에요. 특별히 없는 것도 아니고요. 자료 해석의 특징과 대처법이라고 나오는데요. 논리적으로 블라블라 좋은 말들 올바르게 이해된다. 좋은 말들 다 좋은 말들이에요. 여러분 한 번쯤은 곰곰이 보시기 바라고. 하지만 이 말이 내가 외워야 되는 거 그런 건 절대 아니죠. 다 우리한테 쓸모 있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잔소리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를 볼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만 잠깐만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해석되니까 한번 보긴 하세요. 네.
저는 여기선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기본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별 사고 사례를 조사한 자료와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랬죠. 자,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료 해석을 풀 때 기본적인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온 게 자료 해석 문제죠. 어떤 표, 그죠? 표에서 숫자 블라블라블라 나옵니다. 해놓고 이 표를 보고 나한테 1번, 2번, 3번, 4번에서 맞는 거 찾아, 틀린 거 찾아.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자료 해석만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옳은 것, 틀린 것 둘 중 하나 고르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보기 5개 주고 옳은 거 찾아봐, 틀린 거 찾아봐. 그것밖에 없어요, 문제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 문제 대부분은 옳은 거냐 그른 거냐를 찾는 거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이 옳다라 그러면 동그라미를 치든지 그러다 그러면 X를 치든지 여러분의 어찌 보면 암호 같은 걸로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 만약에 옳은 걸 찾으라는데 여러분은 틀린 거 찾고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급할 때 1번 같은 경우에 틀렸다 그러면 1번 탁 체크해버리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문제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다 그러면 X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판단. 그래서 문제를 풀 때요.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뭐 말하는 조언 아닌 조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라면 동그라미를 치고요. 틀린 것은 이라고 하면 X자를 쳐서 아, 나는 X를 골라야 돼. 나는 동그라미를 골라야 돼. 이런 식으로 좀 리마인딩을 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건 아니에요. 자, 문제 읽는 순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읽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정말 빛의 속도라고 표현하죠. 쓱, 이 정도. 쓱, 이 정도로 읽어요. 그리고 여기를 와요. 네. 다시 4로 갑니다. 알겠나요? 순서는 이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오는데 여기는 진짜 건성으로 쓱 정도 봐요. 쓱. 뭐야? 사고 건수, 사고 원인 뭐 있네. 블라블라 있네. 끝. 이 정도. 한 1초도 안 걸리게끔 쓱 보는 거예요. 쓱. 하고 보기로 내려와요. 대충 무슨 아주 중요한 내용까지도 아니고 이거 보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딱 되긴 하는데 아, 시설별 사고 건수가 있나 보다. 뭐 사고 원인들이 있나 보다. 대충 이 정도만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 블라블라. 여기까지가 2번이고요. 3번은 이제 보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보기에서도 여러분 이것도 이제 고난이도로 들어가면요. 이제 흔히 말하는 고수와 중수와 하수 이런 개념이 있다면 하수들은요. 1번부터 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흔히 말하는 속에 완전히 지배적으로 깔려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이건 더 이상 벗어날 길도 별로 안 보입니다. 이거 진짜 깨기 힘들거든요. 나는 이건 무조건 1번부터 봐야 돼.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고 그거 절대로 못 고친 사람도 은근히 많습니다. 하수들은요. 무조건 이렇게 봐요. 이제 중고수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내가 땡기는 부터 봐요. 내가 땡기는 번호부터. 근데 땡기는 번호가 뭐냐.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흔히 말하는 안 좋은 언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욕이 아니라 안 좋은 언어들. 내가 여태까지 문제를 많이 풀어왔었을 때 이런 언어들이 등장하면 대부분 아니었어. 이런 언어들이 등장하면 대부분 맞았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캐테고리화가 쫙 될 겁니다. 그게 경험치예요. 그래서 문제를 매번 풀어봤을 때 뭐 처음에는 다 1번부터 안 덤볐겠어요? 전부 다 1번부터 덤벼요. 초보자들이니까 우리는 초보니까 1번부터 덤비는 거예요. 1번부터 덤비는데 맨날 옳은 것 고르세요. 맨날 틀린 것 고르세요 하다 보면 문장 가운데 틀린 것의 대표적인 언어들, 맞는 것의 대표적인 언어들이 몇 개 있단 말이죠. 예를 들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약이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약 5%이다. 약 7%이다. 이거는 맞는 거가 많을까요? 틀린 게 맞을까요? 많을까요? 이런 보기는 맞는 보기예요. 거의 맞는 보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약이 등장해서 다 맞는 거야 라고는 말하기는 어려워요. 틀린 것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하지만 나의 경험상, 내 경험상 많은 문제를 풀어봤을 때 약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슬슬 우리를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달래는 거예요. 아, 물론 정확하게는 이건 아니지만 대충 이 정도 아닐까? 이렇게 약간 나를 뭐랄까 구슬린다는 표현을 쓰나요? 그런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약.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 뭐뭐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 할 수 있다. 이거 나오면 오케이예요. 그냥 올해 거의 해당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등장해버리면 아, 나는 얘는 맞는 거라고 생각돼. 그럼 이제 옳은 것이라면 여기서 이런 말이 등장한다 그러면 저는 그 문제부터 봐요. 그 보기부터 봅니다. 그 다음에 틀린 말을 골라봐 할 때는요. 네, 틀린 말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서 지금 예를 들게요. 매라는 말. 매년, 매시, 매월,
뭐 매분, 매 사람마다, 매 도시마다 매가 나온 것들. 매가 나왔다는 소리는 여러분 전부 다가 해당한다는 소리죠. 전부 다가 그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 항상이라는 말들, 꾸준히, 네. 그 다음에 뭐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 나오면 규칙적으로도 괜찮아요. 이런 말 나오면 얘네들은 틀릴 확률이 높은 언어들입니다. 별로 틀리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죠? 근데 틀린 말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유형들 중에 골라라 그러면 가장도 있겠군요. 이런 말들 제일 잘 나옵니다. 왜일까요? 얘네들은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광호한 느낌이에요. 광호라는 표현이 여러분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만 오라예요. 이 세상에서 나만 오라. 너네들은 다 틀렸어. 막 이런 느낌의 언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무엇이 증가하고 있다. 매년 무엇은 항상 1등이다. 매년 무엇은 뭐 이렇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잘 쓰고요. 항상 얘보다 많다. 항상 얘보다 적다. 뭐 항상 증가하고 있다. 항상 감소하고 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고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꾸준히 뭐 하고 있다. 이런 말들도 잘 나오고 지속적으로 감소, 지속적으로 증가. 규칙적으로 뭐 변하고 있다. 뭐 가장 많다. 가장 적다. 이런 말들. 그러니까 나만 옳다라고 하는 말들은 틀린 말에서 잘 나오겠죠. 왜냐하면 하나만 삑 틀어놓으면 여러분 어때요? 문제가? 틀리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에 대해서 일단은 경험치가 막 쌓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요. 문제가 싹 보이는 눈이 열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말이 등장해서 그럼 난 얘가 지금 흔히 말하는 땡기니까 얘부터 봐야지. 이게 중고수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3번이 땡겼어요. 근데 답이 만약에 3번이에요. 근데 3번만 봤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 남들 다 놓쳤는데 남들은 1번, 2번 풀고 3번까지 왔는데 나는 혼자 3번 풀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걸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중고수에 어찌 보면 중고수쯤 됐을 때 해당하는 내용이고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초보자 입장이라면 절대 지금 그건 안 될 겁니다. 일단은 고정관념에 빠진 것처럼 진행을 한번 해보되 나는 궁극적으로 내가 보기를 골라 다녀야 될 사람이야 라고 계속 인식하세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한번 돌아다녀 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에이 돌아다녀 보자 하고 이제부터는 고정관념을 깨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막 진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안 된다고 해서 또 아주 나쁜 것도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좀 더 뭐랄까요? 좀 확실한 답안으로 갈 때는 그게 훨씬 좋긴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 내에 푸는 거는 비효율적인데 문제의 정확도라고 표현할까요? 그거는 정확도가 훨씬 높긴 하죠. 왜냐하면 내가 3번만 보고 3번이나 체크한 사람과 1, 2, 3번까지 보고 3번이나 체크한 사람은 당연히 틀릴 거예요. 이 사람은 불안해요. 한 번만에 팍 치는 사람은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1번부터 본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낫죠.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거 맞네. 이렇게 체크한 사람 조금 더 나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좀 달라요. 어떤 때가 다르냐면 우리는 이제 NCS 뭐 공기업 시험이나 사기업 시험은 상관없습니다만은 시간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주어져 있는 시험에서 나한테 1번, 2번을 풀게끔 강요하는 거라면 그거는 당연히 피해야 되는 게 맞는 내용이죠.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한테 쓸데없는 1번, 2번을 풀게끔 강요한다? 그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부터 보는 게 무조건 맞는 해석인데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더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런 과정들을 내가 3번만 봐야지, 5번만 봐야지, 2번만 봐야지 하고 해서 계속 봤을 때 잘 찍어서 한 방에 맞추는 문제들이 점점점 생길 때 여러분이 막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자신감이. 처음부터 자신감이 막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3번 보자마자 3번인 것 같은데 하고 풀 때 진짜 맞아요. 그러면 3번 체크하겠죠. 하지만 마음속에 찝찝하고 불안한 마음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경험치가 올라가고 채점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역시 훨씬 빠른 시간에 그래도 많이 맞췄어. 분명히 내가 이거 1번부터 봤었으면 10문제 중에 8문제 정도는 풀었을 텐데 시간 내에 그렇게 풀었기 때문에 내가 10문제를 다 풀 수 있었어. 근데 10문제를 다 풀었을 때 한 문제를 틀렸고 8문제를 꼼꼼히 봤을 때 만약 7문제, 8문제를 맞췄다 그래도 결국은 한 문제가 이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대신에 시간을 아껴서 한 문제를 더 풀다. 이런 표현으로 가는 거예요. 꼼꼼하진 못하게 풀었지만 내가 그 시간들을 아껴서 한 문제를 더 풀었다. 요걸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첫 시간에 여러분 좀 제가 블라블라 말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계속 이제 풀다 보면 문제에 맞춰서 또 설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2번까지는 왔어요. 3번에서 이제 설명하는 게 내가 마음에 드는 보기를 고른다 그랬죠. 그거 이제 궁극적으로 나중에 해석할 일. 그러면 봤어요. 읽었어요. 이해가 돼요? 이 내용이 지금 머릿속에 아예 없는데? 전혀 안 되죠.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4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부터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누구를? 3번을 찍었다 그러면 시설물별 사고 원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녀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 해석의 대표적인 게 이런 단어들이 있죠. 이런 단어들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합성어처럼 A랑 B가 합성어 A, B 이렇게 합성이 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언어들은요. 이렇게 기다란 글이 있으면 이 글이 이 표나 글 가운데 분명히 덩어리째 있어요. 시설물별 사고 원인이다. 그러면 이 말이 아예 여기 있어요. 딴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시설물별, 시설물이 있나 봐. 그거 별로 사고 원인이 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설물별 사고 원인이라는 걸 한 단어처럼 보면서 이 네모는 어딨어? 네모 어딨어? 여기 있군. 이렇게 찾아가라는 소리예요. 이것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얘를 먼저 보고 그럼 이 표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개가 나오고 계획, 설계, 시공, 유지, 기타 등등등 어떤 표인지는 알겠죠? 대충 파악이 됐으면 이러면 많지 않으며 이거는 가장 많다. 가장이란 말도 나오죠? 가장 많은지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왜 이렇게 접근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만약에 정보가 1, 2, 3, 4, 5, 6, 7, 8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자, 여기 1번 읽고요. 이거 이해해요. 자료를 해석합니다. 말하는 해석을 진짜 하는 거예요. 찡하고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1, 2, 5, 6을 얻었어요. 정보를. 내려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려오죠.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거는요. 방금 구한 1, 2, 5, 6에 한정되어 있는 보기를 보려고 그래요. 내가 땡기는 것도 본다라는 것도 어긋날 뿐더러 1, 2, 5, 6에 대한 정보만 갖고 있는 채로 그것만 옳아, 그것만 맞아, 그것만 이 문제에 나올 거야 라고 나의 생각을 요만하게 만드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안 좋은 해석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3, 4, 7, 8을 물어요. 보기에서. 얘는 정보 3, 정보 4, 정보 7, 정보 8이에요. 뭔 짓 한 거예요? 완전 헛짓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이해한다고 괜히 이거 힘썼고 애쓰고 흔히 말하는 생각도 갇혀 있었는데 문제선 이걸로만 등장하네. 뭔 짓 한 거예요? 완전 무쓸모한 짓을 한 겁니다. 절대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커서요. 시간 소비가 여러분은 이걸 보는데 시간 쏟는 게 아니에요. 보기를 보면서 보기에서 올라와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기가 하나씩 흔히 말하는 해석이 되고 틀리고 맞고 이런 결정될 때마다 내가 이 표에 대해서 이해력이 주주주주쭉 올라갈 거죠. 그죠? 그리고 점점 보면 볼수록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긴 할 겁니다. 대신에 한 방에 딱 이해한다? 굉장한 어찌 보면 실력자인 거죠. 궁극적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한 방에 딱 보면서 난 4번이 땡기는데 4번부터 볼까? 물론 찍어서 제대로 맞출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제대로 찍었으면 4번에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 완전 기본 설명 여러분 오늘 첫 시간 여러분 그냥 이걸로만 다 소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하는 잔소리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진짜 첫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해석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자, 이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설명할 수 있어요. 나중에도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냥 참고 삼아 알려드립니다. 어디서 많이 본 단어들이죠. 레벨이에요. 레벨. 자, 레벨이 그러면 뭐냐? 이 레벨들은요, 문제 보기의 난이도예요. 지금 여기는 4지선다지만 5지선다자가 등장했고, 만약에 이렇게 등장했다면, 여러분에게 문제를 묻고 있는 게 뭐냐면, 자, 레벨 2랑 레벨 1은요, 흔히 말하는 눈계산용이라고 표현할게요. 눈계산이에요. 눈으로 쓱 보면 알아요. 눈으로 쓱 보면 알아요. 그래서 눈계산용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정밀하게 필요한 정밀용이 있어요. 정밀계산용이 있습니다. 정밀계산이라고 하면 손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2자리 곱하기 2자리처럼 뭔가 손을 쓰지 않으면 내가 답조차도 구할 수 없는 것들, 감조차도 없는 것들, 이거 언제 다 더해? 막 약간 그런 느낌들,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정밀계산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어떻게 푸냐?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처럼 풀어볼까요? 자, 1번부터 접근해요. 1번, 딱 봐요. 레벨 3죠. 레벨 5가 높은 거고 레벨 1이 쉬운 거라고 할게요. 자, 그럼 레벨 3에 동작했으면 손은 써야 돼요. 조금 귀찮아요. 풀어 말어 굉장히 고민되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 모든 보기를 한눈에 일단 조금 스캔을 했을 때 죄다 계산 문제인 것 같다. 1번부터 5번까지가 싹 다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인 것 같다. 혹은 딱 봤을 때 숫자들이 조금 난무해요.
몇 배다, 3.7배다, 뭐 2.25%다, 막 이런 것도 막 등장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살짝 긴장하면서 이건 계산 문제일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판단되죠? 그렇게 생각됐을 때 내려오는데 레벨 3 정도다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손을 써야 되겠구나. 아, 이 보기는 손을 써야 돼. 계산을 안 해봤지만 손 쓰는 게 귀찮아요. 잠깐 뭐 하냐면 보류하는 거예요. 너 잠깐 기다려봐. 자, 2번 봐요. 레벨 투자가 등장했죠. 레벨 투자 등장했으면 얘는 눈 계산이에요. 눈으로도 쉽게 봐도 있어요. 팍 하면 눈으로 보여요. 조금 왔다 갔다 하면 눈알만 돌려가면 딱 보여요. 그래서 얘는 풉니다. 겪어요. 답이면 진짜 감사하죠. 시간 소비 없었으니까. 답이 아니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일단 보는 거예요. 답이 아니었다고 가정할게요. 레벨 2 지나갑니다. 에이, 시간 소비했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흑 합니다. 이걸 언제 계산하고 앉아있어. 미쳤어. 막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괴상망측한 계산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비율 구해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설물 사고를 원인해서 교량에서 설계 요인에 대한 비율과 건축물에서 뭐 예를 들은 거예요. 건축물에서 이건 좀 별로 없네요. 이것도 쉬운 거라서 뭐 국외에서 교량에 대한 비율과 누가 더 크니 뭐 이런 거 물었어요. 그러니까 52분의 29랑 80분의 49의 비율을 막 비교해보래요. 짜증나죠? 확 올라오죠? 근데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 한 대여섯 개 막 구해야 되는 상황. 정말 극한 짜증이 올라오는 그런 계산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이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얘도 보류시켰는데 얘도 무조건 보류예요. 에이, 봤어요. 와, 위에 거랑 거의 흔히 말하는 똑같네. 비등비등하네. 약간 그런 느낌? 하지만 얘보단 좀 쉬워 보인다. 얘도 보류하는 거예요. 뭘 풀어요, 문제를? 레벨 1? 눈으로 보는 문제가 나왔네. 예를 들어서 뭐 교량이 시설물별 사고 원인에서 교량에서는 설계 요인이 가장 많다 뭐 이랬어요. 눈으로 보는 문제로. 그러면 그냥 눈으로 보면 되죠. 실제로 봤을 때 29가 제일 많으니까 맞아 이건 이렇게. 눈으로 보는 문제 등장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풀어야 되죠. 이건 풉니다. 그런데 얘가 답이면 진짜 감사한 거죠. 이거 푼 사람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을 거거든요.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이라면 1번 아니야, 2번 아니야, 3번 아니야, 4번 아니야. 아, 결국 5번이 5번도 풀 거예요, 아마. 네. 시간 소비가 어마어마한 어떤 패턴이에요. 1번부터 내려오는데 보류, 풀어, 보류, 풀어. 답이면 진짜 감사, 답이 아닐 땐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거죠. 아, 이거 답이 아니네. 역시 쉬운 건 답이 아니었어. 1번, 3번, 4번 중에 답일 텐데. 아, 정말 귀찮은 거지만 어쨌든 해야 되겠지. 제일 먼저 뭘 해요? 당연히 1번입니다. 그나마 가장 쉬운 계산을 먼저 하는 거예요. 1번이 답이면 약간 씁쓸합니다. 1번부터 풀걸. 2번하고 5번 보느라 시간 소비가 조금 있었거든요.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것보다 실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얘가 답이 아니에요, 만약에. 감사했었을 것 같은데 얘가 답이 아니었다고 쳐보죠.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답이죠. 그럼 여러분 몇 번 풀어요? 3번이에요? 4번이에요? 당연히 4번입니다. 그나마 조금 쉬운 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나마 조금 쉽다는 건 내 갖고 있는 능력에 대비해서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더하기 굉장히 잘해. 곱하기 굉장히 못해. 라고 했다 그러면 더하기는 나한테 레벨이 낮을 거고 곱하기는 레벨이 높을 거예요. 나는 곱하기 굉장히 잘하고 나누기가 난 더 잘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드물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누기 쪽이 조금 더 낫겠죠, 레벨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따라 좀 달라요. 이거는 그럼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레벨 4짜리를 먼저 선택하는 게 당연히 옳아요. 얘 선택해서 감사합니다. 답이면 감사한 거죠. 왜? 제일 지저분한 거 안 풀었잖아요. 얘가 만약에 답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3번 풀어요, 말아요? 당연히 풀면 안 되죠. 왜? 어차피 난 1번, 2번, 4번, 5번 푸는 시간 소비 진짜 많이 했는데 다 틀렸다는 결론이 나왔으면 답은 얘일 거 아니에요. 그럼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계산할 바에는 차라리 이거 체크하고 넘어가고 말겠다. 물론 아깝겠지만 틀린다면.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말은요, 뭐 당연히 기본적인 사건이고 이건 여러분이 해석해야 되고 반드시 여러분이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문제 풀 때마다 전부 다 접근 이렇게 했어야 돼요.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네. 가장 중요한 사건. 방금 제가 말했던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긴 했지만, 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라면 이 방금 한 내용 중에 여러분은 네.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은 뭐였을까요, 아까? 그러니까 봤을 때 1번도 답이 아니고 5번도 답이 아니고 2번 답 아니고 5번 답 아니고 1번 답 아니고 4번 답 아니었을 때가 그나마 최악의 경우죠. 5개 중에 4개를 다 풀었잖아요. 마지막 거를 풀지 않았던 상태. 최악의 상황에서도
안 푼 문제가 하나 있네요. 보기가. 그게 몇 번이죠? 3번. 레벨 5짜리를 안 풀었죠.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요? 왜 중요할까요, 이게? 이거 안 풀었어요, 레벨 5짜리.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뭔 소리냐면, 여러분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보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보기는, 네, 쓸까요? 보기 한 개는 안 풀어도 돼. 면제부를 하나 얻은 겁니다. 이해됐어요? 최악의 경우에요. 여러분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보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보기가 있다. 혹은 이거 푸는데 막 이거 숫자 나와서 너무 귀찮아, 너무 힘들어, 이런 게 생길 때가 있어요. 이렇다면 이 문제는 안 풀어도 된다. 그 면제부를 하나 얻은 겁니다. 여러분한테 그러면 면제부 2번 딱 줬어요. 너 이거 보류해도 돼. 무조건 안 풀어도 돼. 1번, 3번, 4번만 풀어. 1번 풀어서 3번 풀어서 4번 풀어서, 그럼 이거 답이에요. 이렇게. 그죠? 아니면 풀다가 이거 답 나왔다. 그럼 이건 아니었겠죠, 뭐. 이해됐나요? 가장 어려워 보이는 한 문제, 혹은 내가 생각할 때 한 문제, 보기 하나 안 풀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세야 돼요. 굉장히 강한, 어떻게 보면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되는 사건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되는 사람만이 결국은 문제를 넘어갈 수 있어요. 보기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이걸 풀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넘어갔죠. 2번으로.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뭘 할 수 있냐면, 이 문제 쉬운 문제야, 이건 덤벼. 다음 문제 어려운 문제야, 넘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걸 할 수 있어야 시험에서 성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거는 보기에서도 체득, 문제에서도 체득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것들은 안 풀어도 돼.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려운 보기는 하나는 안 풀어도 돼. 그거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방금 말한 거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걸 바탕으로 어려운 문제는 안 풀어도 돼. 쉬운 문제들부터 봐. 이 개념이 지배적으로 머릿속에 쫙 깔려 있어야 됩니다. 자, 1번부터 50번까지 나오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대다수는요, 1번 풀고 이렇게 가요. 한 30번쯤 되면요, 20분 남았습니다. 그래요. 2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고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이제 감독관들이. 그러면 20번 남았는데, 20분 남았는데 20문제가 남았죠. 그 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1분당 하나씩 풀면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40분쯤 되잖아요. 그럼 한 13문제, 14문제 남아 있습니다. 1분에 못 푸는 게 생겨요, 분명히. 그럼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 콩닥콩닥. 마음속에서 여러분 진짜 쿵쿵쿵쿵쿵쿵 거립니다. 어떻게를 계속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이 남은 13문제, 14문제를 여러분이 거의 다 못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대부분의 레파토리가 그래요. 와, 막 대충 봐요. 대충 보고 풉니다. 근데 또 마지막 것들은 또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문제들 가운데. 또 흔히 말하는데 좀 소고긴 한데 좀 재수없게 진짜 끝에 쪽에 이런 것들 되게 많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 풀려고 봤는데 시간 소비가 엄청나요. 이거 1분 내에 못 푸는데, 이거 1분 내에 못 푸는데, 이러면서 조마조마 콩닥. 그래서 이 뒷문제를 다 망쳐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애초에 50문제 중에 10몇 문제를 버린 사람들이 통과를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못 통과하는 거예요. 당연한 패턴입니다. 위에 거서도 틀렸을 텐데. 어차피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지금 여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1번부터 50번까지 무조건이에요. 어려운 보기인 것 같다, 넘어가. 어려운 거다, 넘어가. 쉬운 것들 먼저, 한 방에 덤빌 수 있는 것들 먼저 쫙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쭈쭈쭈쭈쭈 풀다가 마지막 흔히 말하면 바텀을 딱 찍죠. 바닥을 찍고 쫙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는 겁니다. 띠디디디디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여러분이 완성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1턴하고 2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턴에는 내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만 쫙. 그 다음에 2턴에는 못 푼 문제들 그 다음 우선. 3턴으로 넘겨도 돼요. 2턴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중간에. 그건 넌 진짜 아니다. 넘겨요. 그래서 최대한 다 풀고 나서 내가 풀 수 있는 만큼 풀었어 라고 했을 때 남겨져 있는 문제가 몇 개 있을 겁니다. 이제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그럴 때 천천히 풀어요. 천천히. 여기 만약에 4문제가 남았는데 1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4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말고 2문제를 제대로 푼다, 이런 마인드로 갖고 가세요. 틀려도 돼요, 이런 거. 왜냐하면 합격 컷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막 미친 듯이 99점, 98점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2개 넘겨도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맞는 문제를 높게 하려고 하는 행위예요. 여기서 여러분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능력이 100이라면요. 100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처럼 시간의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능력이 쪼그라들어요. 완전 쪼그라들어요. 내 능력의 100도 발휘도 20, 30밖에 발휘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도래되면 그 시험은 망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조건 끝까지 가야 돼요. 처음에. 넘어가 한 있어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 끝에 찍고 나면요. 아, 이제 문제의 끝을 봤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나는 이제는 내가 풀만한 문제들은 빨리 풀 건 다 풀었으니까 늦게 천천히 풀어야 될 문제들만 남았어. 어려운 문제들만 남았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0 안 되면 그건 찍어도 돼. 이런 생각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능력이 100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10분 남았다고 해도. 왜냐면 나는 풀 문제 다 풀었거든. 어려운 문제들만 남았을 거고 지저분한 문제만 남았으니까 어쩔 수 없으면 찍지 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것도 여러 번 설명 또 드릴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블라블라. 일단 요 문제는 하나 끝내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이라고 했고 내려왔고 저는 1번부터 한번 볼 거예요. 국내 건축물 사고의 원인은 그랬죠. 그러면 국내 건축물 사고의 원인인데 이런 대가로가 없었고 그냥 이거는 국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국내 국에 대한 요표겠구나라고 예상은 들죠. 그럼 이걸 보자마자 여기로 갈 것 같고요. 설계 요인, 시공 요인, 기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국내에서 교량 건축물, 수리시설물, 지하 구조물이고 교량 같은 경우는 글쎄요. 사고의 원인은 설계 요인, 시공 요인, 유지 관리, 기타인데 요 내용이 없긴 하죠. 근데 이것도 국내인지 국외인지 내가 알 길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옳은 것 고르는 문제거든요. 그럼 얘는 이쪽 걸 보면 이게 없기도 하고 없을 뿐더러 이걸 말하고 있나? 여기는 왜 국내라는 표현은 국내는 요건데 내가 굳이 국내라는 말이 없는데 이걸 여기서 내가 신경을 써야 되나? 별 생각이 좀 다 들 겁니다. 그래서 얘가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글쎄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7, 80%는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은요. 이제 2번을 볼 거예요. 국외 사건 건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설물은 교량으로 약 65%다. 계산 문제가 나왔죠. 자, 국외 사고 건수에서요. 교량이 82분의 49를 지금 퍼센트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잖아요. 계산이야? 잠깐 보류시켜 줄게. 이거 나쁘지 않은 법이에요. 네. 자, 그 다음은요. 시설물별 사고 원인을 보면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요걸 봐야 되겠죠. 계획 요인에 의한 사고 사례는 많지 않으며, 그렇죠. 많지 않죠, 진짜. 설계 요인에 의한 사고 사례가 가장 많다. 지금 보면요. 개에서도 가장 많고, 교량에서도 가장 많고, 건축물에서도 가장 많고, 그죠? 수리시설물은 가장 많지는 않아요. 지하 구조물도 가장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많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설계원의 사고 사례가 가장 많다. 이게요. 구분별로라는 말 나왔으면 틀린 말인데, 전체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89건 중에 43건이니까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거는 맞겠구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불안하면 밑에 걸 봐야 되죠. 국내 사고 건수가 국외 사건 건수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것은, 국내가 국외보다 현저히 적은 것은 국내도 많은 시설물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조사에 의한 기술 정보의 공유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기인한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저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알지도 못한 얘기를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뭔 소리? 알지도 못하겠는데 뭔 소리야?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그럼 이제 문제 가운데 얘를 확인해야 답을 3번으로 찍을 것 같다 그러면 2번을 풀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때쯤 되면요. 저는 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게 틀릴까? 저는 한번 볼 것 같긴 해요. 82분의 49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죠? 이게 약 65%냐 이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는 곧바로 나눠야 됩니다. 82로요. 100배에서 나눌 거니까 퍼센트로 바꿔서. 여기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거 뭐가 들어가지 고민할 필요 없이 6을 넣어요, 그냥. 왜냐면 65래매요. 6 넣어봐요. 6, 22에 6, 8에 48에 49.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네. 약이 등장했지만 얘는 아니란 소리네요. 네. 저의 경험은 일단 여기서는 글렀습니다. 이거는요. 매번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가운데 달라요. 하지만 제가 보는 그런 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답은 3번밖에 없겠죠? 그 3번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나마 얘가 제일 이런 해석을 할 거잖아요. 이걸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계산을 안 하는 거랑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는 건데 문제 자체에서 그렇게 받아두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인간들이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보면 이거고 저렇게 보면 저거고 저기면 이거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 걸면 귀걸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은 문제가 간혹 등장하는데 지금 얘는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얘네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너가 답 같다라는 생각. 네. 혹은 여기서 대부분의 이 구분별로의 최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걸로 보면 맞긴 하네. 그냥 끄덕끄덕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생각. 그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는 하겠죠. 아무튼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이 많이 가져갈 거는 제가 볼 땐 별로 없고요. 이 문제에서 느껴지는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보자. 대신에 이런 거에서 확신을 해야 돼요. 근데 확신이 안 되면 어차피 또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문제가 좀 받쳐줘야 돼요. 문제가 받쳐줬을 때, 아, 이거는 무조건 3번이 답이네. 확정이 된다 그러면 2번은 아예 계산 안 했을 거고, 이 3번에서 지금 제가 뭐가 걱정이 됐었냐면요. 이거는 적다라는 건 제가 이해했어요. 근데 설계율에 대한 사고 사례가 가장 많다고 했는데, 가장 많다는데 이제 구분별로 가장 많다 그러면 아니에요, 얘는. 그죠? 구분별로 가장 많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거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머뭇거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하지만 문제가 받쳐줬을 때 개에서라는 말만 등장했어도요. 네. 합계에서라는 말만 등장했어도 이거라면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럼 이건 자연스럽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대담하게 퍽 할 텐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모든 문제마다 조금씩 보일 겁니다. 이제 그때마다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건 이 문제에서 그냥 끝내버리시면 돼요. 아무튼 지금 이 문제는 얻어갈 거는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안 한다 이 정도인데 아까 제가 드린 설명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시는 그런 형태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기본 예제 문제입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제 비율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라서 여러분 제가 좀 이제 블라블라 잔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잔소리 들어가면서 뭐라는 거야 좀 귀찮아 여기지 마시고 조금 들어가면서 그래 이 사람이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비율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